지구 내부를 살펴볼까요? 핵은 고체의 내핵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유체의 외핵으로 나누어집니다. 외핵은 지구 자기장의 근원지죠. 우리가 멘틀이라고 부르는 단단한 부분에는 수많은 물질들이 떠다니며 순환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철이 있죠. 철은 지구의 내핵과 외핵에 존재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구 내부의 철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초기의 지구는 소행성과 충돌하면서 거대한 열 에너지를 발생시켰죠. 이로 인해 철과 다른 원소가 분리됩니다. 무거운 철은 중력으로 인해 지구 중심으로 쏠리게 되죠. 중력 에너지는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고 그 결과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었죠. 마그마 바다가 식게되면서 원시 지각이 생성되었고 드디어 원시 지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때 중심으로 내려간 철은 지구의 핵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데이비드 스티븐슨 교수는 지구와 같은 행성의 탄생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지구의 깊숙한 핵 내부는 주로 액체인 철로 되어 있고 지구의 자기장은 그 속에서 생성됩니다. 지구 자기장은 외핵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는 액체 상태인 외핵의 대류 현상 때문입니다. 외핵의 맨 밑부분에는 철이 존재하고 가벼운 물질인 규소 등은 외핵과 멘틀 경계부인 위쪽으로 상승합니다. 액체 상태 외핵은 전도성이 큰 물질로 위아래 온도와 밀도 차이에 의해서 대류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런 유체 운동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되는 것이죠. 지구 자기장으로 우리는 방향을 알게 됐고 신대륙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기장은 강렬한 태양풍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장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방사능 물질로 가득한 태양풍 때문에 단 몇 초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없었다면 생물학적 진화도 달랐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돌연 변이율이 달랐지요.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을 휘게 해 지구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죠. 마치 플라즈마 밑에 자석을 갖다 놓으면 휘는 것처럼요. 지구 표면에 사는 우리는 지구 대기와 지구 자기장에 의해 태양풍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자기장은 지구의 회전축에 의해 큰 원의 형태를 이루며 지구를 보호하죠. 전기와 자력 법칙을 통해 지구의 핵에 있는 철의 순환은 지구의 자기장이 계속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철이 금속이고 활동성이 있고 액체라 가능했죠. 금속, 액체, 활동 그 세 가지가 원인입니다. 철은 우리 몸속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는 혈액에 공급되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혈액 속에 바로 철이 있죠. 철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멈추게 됩니다. 우리 적혈구 속의 철분이나 뼈 속의 칼슘, 호흡하는 산소, 이 모든 원소가 별에 의해 생성되어 방출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별의 잔해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이죠. 우리의 문명을 견인해 왔고 인간이 발견한 어떤 물질보다도 가장 많이 활용한 철. 우리 인류 문명 진화와 지구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철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2008년 1월 지구의 최남단 남극의 TL 산맥 부근. 이 지구 끝에서 검게 탄 우주의 신비를 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남극 운석 탐사대였죠. 이들은 이곳에서 16개의 운석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남극에 떨어진 운석은 원형에 가깝게 보존돼 있죠. 이번 탐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운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운석은 우주 공간을 떠돌던 암석이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지구 표면에 떨어진 것이죠. 이 운석에는 아주 특별한 기록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 탄생에 관한 비밀입니다. 지구의 그 내부에 존재하는 핵은 적어도 2,900km 깊이 들어가야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그런 그 핵의 물질을 만질 수도 그 다음에 회수할 수도 없거든요. 반면에 비교적 지구보다는 훨씬 더 작은 소행성체 내부에서 온 그 철질 운석 같은 경우에는 그 행성체 내부의 금속 성분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운석은 태양계 탄생의 비밀과 함께 우주의 DNA를 알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아리조나 북부 사막. 이것은 거대한 운석이 충돌한 흔적, 바로 크레이터입니다. (5만 년) 전 거대한 암석이 이곳에 떨어졌죠. 이곳에 떨어진 운석은 철질 운석으로 소행성의 핵을 이루고 있는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운석은 지구 대기를 통과하며 매우 아름다운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큰 구멍도 보이지요. 이것은 운석을 자른 것입니다. 갈고 애칭을 하고 표면 작업을 해서 운석 내부 구조를 잘 보여주는데요. 니켈의 함량이 많고 적은 두 가지 종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석들은 46억 년 전 태양계가 탄생할 즈음에 이미 다양한 원소들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구에서 대부분의 금속은 내부 핵으로 갔습니다. 지구 질량의 30%는 지구 핵으로 갔죠. 그곳에 대부분의 금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석 중 일부 운석, 그러니까 콘드라이트라고 부르는 원시 운석들은 태양의 구성 성분과 비슷한 원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4가지 중요한 원소가 있는데요. 중요한 원소들은 산소, 철, 마그네슘, 규소입니다. 산소, 탄소, 나트륨, 철. 지구에 현존하는 모든 물질들은 바로 이러한 120여 가지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원소들의 조합으로 무엇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물입니다. 염소와 나트륨이 만나면 소금. 그럼 규소와 산소가 만나면 유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물, 탄소, 인, 암모니아, 불소, 철 등의 원소들을 합하면 과연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에서 이러한 다양한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빅뱅, 모든 원소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빅뱅의 손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는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양성자가 있기 때문이지요. 별에서 생겨나는 원소 하나하나가 지구와 우리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참으로 기나긴 여행을 해야만 합니다. 모든 물질 원소들은 양성자가 더해져 새로운 원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철 원소가 되기까지 우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미국 LA 1917년 이곳 근교의 윌슨산에 구경이 100인치인 대형 망원경이 설치됩니다. 허블은 이 망원경을 이용하여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발견해내죠. 이것은 인간의 우주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것이었습니다. 빅뱅, 그것은 우리 우주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그동안 끊임없이 우주 창조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써왔습니다. 마이클 로만 교수는 슈퍼컴퓨터로 빅뱅 이후 우주 변화에 대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별과 태양계 탄생을 추적해왔죠. 암흑 물질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빅뱅에서 생긴 수소와 헬륨을 밀도가 높은 구름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구름들은 별 밀도가 될 때까지 수축을 계속했고 첫 번째 별들이 생겼죠. 여기저기서 가스들이 뭉쳐지고 성간 물질들은 중력에 의해 점점 더 높은 밀도로 응축하게 되죠. 하지만 초기 우주에서는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면 별의 핵에서 더 높은 온도와 밀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대한 별에서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에는 수소 원자가 있습니다. 태초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에도 수소 원자가 만들어졌죠. 그럼 어떻게 이러한 원자들이 뭉쳐져 물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 그 열쇠입니다. 우리의 태양입니다. 거대한 불덩이 속에서 수소들이 핵융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에너지로도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지상에서의 핵융합기입니다. 그러나 이 핵융합기도 세상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을 아직 만들지는 못합니다. 핵반응을 지구에서 시도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핵반응이 있으려면 원소가 매우 뜨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철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모든 원소들을 만들 수 있는 초고온 슈퍼용광로. 그것은 바로 오로지 별 속에서 가능합니다.
하와이의 마우나케아 산은 별을 관측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이곳에는 세계 3대 관측소 중에 하나인 케익 천문대가 있습니다. 해가 지고 이제 암흑의 세계, 별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지상의 물질처럼 탄생과 죽음, 생명의 고리를 순환합니다. 우주는 수소에서 시작됐고 수소는 별들을 만들었죠. 별은 생명체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는 별의 내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철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제기된 질문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어떻게 만드냐는 것이었습니다. 많았기 때문이지요. 우주의 모든 별들은 수십억 톤의 물질 원소를 생산해내는 화학 공장인 셈입니다. 은하계나 우주의 화학적 진화는 순전히 원소들의 생성 과정의 추적 과정입니다. 1957년 천체 핵물리학의 시대를 여는 매우 중요한 논문이 발표됩니다. 그것은 BBFH라고 부르는 평론이었죠. 조제프 버비지는 부인과 유명한 학자 파울러, 프레드 호일과 함께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의 기원을 알아보는 연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벼운 원소에서 무거운 원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별에서 핵 반응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은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8가지 종류의 핵융합 반응들을 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을 이루는 원소들이 별 진화의 산물임을 알게 해주었죠. 당신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는 물론 물이나 탄소, 산소 등이지만 모두 별을 거쳤습니다. 파괴되지 않고 별을 거쳐 나왔죠. 우리가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들은 자연의 순환을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자연의 시간에 따라 탄생과 성장, 죽음을 맞이하죠. 장엄한 별의 죽음. 지구에서처럼 우주에도 삶과 죽음이 존재합니다. 초신성 폭발은 별의 죽음이자 새로운 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수초 동안의 짧은 폭발.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을 이루는 모든 원소들이 만들어지죠. 무거운 원소인 철은 바로 이때 만들어집니다. 폭발하는 별이 없다면 우리 남아 수소나 헬륨으로 만들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복잡한 분자나 생명체는 단순한 원소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원소가 생성되려면 별이 필요한 거죠. 별의 폭발로 새로 생겨난 원소들은 먼지와 가스가 되어 초속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향해 퍼져나갑니다. 또한 이들은 새로운 별의 씨앗이 됩니다. 핵융합의 열로 인해 모든 입자들이 중력과 맞서 활발히 성장하고 다시 폭발합니다.
별의 내부에 가장 단단히 묶여 있고 따라서 가장 안정돼 있는 철 또한 이러한 별의 폭발로 만들어집니다. 핵 반응을 하기에 충분한 높은 온도를 얻으려면 높은 압력이 필요하고 이것은 별의 안쪽 깊숙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별의 폭발로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철. 그래서 우주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원소이기도 합니다. 별의 폭발로 모든 원소들이 만들어지지만 철은 별의 핵융합에서 예외가 되는 원소입니다. 철은 아무리 온도를 올려주어도 타지 않습니다. 철이 가장 안정적인 원소이기 때문이죠.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핵 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고 그것보다 무거운 것은 핵 분열을 통해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철은 마법과 같은 정중앙에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원자력 발전소는 핵이 분열되는 과정입니다. 물질의 소멸이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핵융합과 핵분열에서는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철원소에서는 핵융합 에너지나 핵분열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이 가장 안정적인 원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존재하는 금속이 바로 철인 것입니다. 거대한 별들은 우주에서 가장 큰 제철 공장입니다. 태양보다 150배나 큰 질량을 가진 별 하나가 태양보다 20배 내지 25배 질량의 철을 생산합니다. 그렇게 우주의 제철 공장으로부터 우리는 철을 공급받았던 것이죠.